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6일 늦은 밤입니다. 10시 30분에 녹화해서 17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이준석의 허상을 깨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고TV는 누구보다 이준석을 아꼈고 새로운 신진 미래 세력으로 잘 크기를 바랬으나 근래 하는 짓을 보면은 피트팬도 못되고 안철수가 말한 대로 엉석 빠지고 지 성질대로 안 되면은 눈물 질질 짜면서 여기저기 기자회견하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지랄하고 자빠진 것을 보고 기가 찹니다. 고고TV 한번 찍으면 그대로 갑니다. 이준석을 제거할 필요는 없었고, 이준석을 그래도,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된,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보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지켜주려고 그랬으나, 이제는 버려야 될 때다 하고 고고TV가 생각을 합니다. 근래 안철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조금 보시는가 본데, 안철수 때문에 이준석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이런 식으로 보수를 난자하고 다니면서, 지 혼자 독야청청 똑똑한 척을 하면은, 이 똑똑한 헛똑똑이에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척을 하면 보수의 미래는 또 한 번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계속 그러고 이준석 거 따라다니는 2030 남자애들 일부,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이준석이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5060 일부, 그럼 몇 프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지지에 받아보시면 알지만 이준석 독단적으로 들지에는 전국적인 지지율이 1, 2%도 안 나올 겁니다. 허상을 갖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보수의 험지인 노원병에서 3번이나 도전한 게 대단하다. 그걸 갖다가 이준석을 싫어하는 민주당 애들이나 보수에서는 안 그래요. 민주당 애들이나 좌파 진보에서는 마상중,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그 허상을 깨는 영상인데요. 험지라면은, 자, 결론부터 내드리고 갑니다. 험지라면은 어떻게 안철수는 국민의 당으로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는 쏙 빼고 한다고. 국민의당이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당시에 야당이었죠. 국민의당의 기세가 당시에 이준석이가 출마했던 어떤 당으로 출마했죠? 이준석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보다 기세가 약했습니까? 셌습니까? 안철수 태풍이 불었다고요? 그러면 이준석의 정치 12년 할 적에 보수는 그래서 집권한 적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근래 와서 이준석이가 출연하는 것을 짬짬이 조금씩 봐요. 오늘은 KBS에서 사사건 꺼내라고 오후 4시에 방송하는 거 봤는데, 거기 와서 핵심이 뭡니다. 너가 하는 말이 다 맞고, 그 앵커가 묻기를,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윤석열이 묵은 소음을 풀고,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면은, 오늘 질질 짜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일선에 들린 이야기로는 신당을 노리고, 국민의힘과 탈당을 하려고 그러나, 별별 하려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하니까 그거 말 안 해요, 얘가. 오늘 얘가 눈물을 질질 짜고 지랄하고 자빠진 걸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고고TV도 얼마나 억울하면은 저렇게 울까 질질 짤까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격려를 해주고. 근데 오늘 운 이유는 뭐예요? 최상병 이야기하다 울었다? 아니 최상병을 갖다가 지 혼자 운다고 해결됩니까?
그 윤석열이 잘못한 거 맞죠?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난 지난 서울시장 보선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이하고 이준석이가 붙었죠. 얘 지독하게 그냥 그 나경원이의 구태직의 마인드 또는 그 2030의 세대 언어를 못 따라가는 나경원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공격했죠. 그때 나경원이가 질질 짰죠.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경원 제가 왜 거기서 울고 있나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게 네가 구태적인 거고 이준석한테 안 된다고 내가 이준석을 칭찬해 줬죠.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지금 울고 있죠. 지금 국가를 논하는 자리입니까? 뭐를 논하는 자리입니까? 그 나경원의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나경원의 곁에 울었죠. 지난 서울시장 경선 토론에서. 그리고 이 서울시장 경선 토론이 아니고 당대표 토론회였죠. 당대표 토론회. 그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윤석열한테 숙청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했죠. 그죠? 그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이준석을 쫓아낸 그 현재 국힘의 그 비대위들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그냥 출범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거를 언론으로 덮으려고 얘가 했었죠. 기자회견으로. 요번에 안철수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은 곧바로 지가 기자회견 허은아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안철수 기자회견을 덮으려고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윤석열이 숙청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겠죠. 그래서 개고기다. 윤석열은 개고기다. 지가 개고기를 제일 잘 파는 개장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천안함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럼 오늘도 질질 짠 것이 기자회견 하다가 최상병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울었다. 그게 공인이 그렇게 울면 되겠습니까? 아니 얘는 자기 나이대가 그렇게 천안함에서 사람들이 몰살한 것에서 울었다. 오늘은 또 최상병 때문에 울었다. 그럼 국민들도 울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거 목적이 뭐냐?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의 목적은 안철수 기자회견을 듣고 안철수를 공격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구로 윤석열의 실정을 갖고 와서 윤석열 실정을 공격했다는 거죠. 무건수행을 풀라. 아니 윤석열이가 무건수행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설레발치고 매일매일 그냥 설화를 일으키는 사람인데요. 그래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해라. 국민하고 소통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어제 그 안철수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했죠. 강서부선 참패하자마자 이념 전제 그만하고 국민과 기자회견하고 소통하고 사과하라. 안철수가 먼저 말했죠. 얘가 오늘 기자회견한 걸 보면 말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결별하기 위한 것이고 신당을 갈 것이냐 무소속을 갈 것이냐 밑밥을 깐 기자회견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는 기가 찼고 거기서 왜 질질 짜면서 자빠졌냔 말이죠. 오늘 이준석의 기자회견은 안철수의 기자회견을 덮하고 자기의 공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언론으로 가서 자기 기사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을 도구로 자기가 살 길을 찾고 분당의 결별에 들어가기 전 밑밥을 깔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 이준석이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있었죠. 그 이준석 따가리들이나 좌파 진보의 공격을 받는 안철수를 경험해본 사람은 안철수한테 질린다 그러죠. 그거는 안철수가 순수하고 정치적인 맥을 못 짚어요, 솔직히 안철수가. 오로지 진정성과 언젠간 국민이 알아주겠다고 선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당시에 민주당에서 쫓겨날치게, 문재인파하고 안철수파가 힘이 딸리니 안철수는 자기를 지키려고 혼자 고군분투했으니 양보해라 그러는데 안철수 양보 안 하니까 저 지독한 놈이다 안철수. 그래 튕겨나왔죠 김한길이하고. 그 김한길이 어디 가 있습니까? 윤석열한테 가 있죠. 그 다음에 중도 국민의당을 차려가지고 안철수가 38석을 처음 만들었다. 자기는 김대중 김영삼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김대중 김영삼도 수십 년
내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커가는 과정이었고, 그 같은 당 내에서 심파냐 구파나 싸우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세력이 형성되고, 안철수가 독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은, 전부 후무한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도 국민의당이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따라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할 때 보면 안철수가 기존 정치권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줬다는 거죠. 이준석 여러마다 똑같아요. 기존 정치권의 수염 요구하는 걸 지는 안 들어줘서 지금 계획을 한다 그러는데, 당시에 안철수도 계획을 하려고 그러나 기존 정치권이 채워가지고 중도마저도 소구력이 없어지고 지금 국힘으로 왔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국힘 내에서도 저 사람은 민주당 출신이고 좌파 진보를 지지하는 거야 아직 틀을 못 잡고 있죠. 안철수가. 그 이준석하고만 비교합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역으로 보수에서 중도라고 중도에서 민주당으로 가면은 안철수 같은 대우도 못 받아요. 며칠 만에 그 풀뿌리 민주정쇼 아주 야생마 같은 그 민주당 그 의원들과 당원들한테 아주 조리돌림을 당하고 난자당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 버티는 과정이 양당 체제에서 안철수가 버텼던 거에 대해서 이놈아는 그거를 대해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가 놓은 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공천을 주고 김건식한테 주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거 구원을 삼아서 안철수를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있죠.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그래 안철수가 요번에 이준석 제명운동 돌아가는 건 그건 정치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고고태배가 봐도. 얼마나 안철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도 어린 놈이, 경험도 없는 놈이, 정치적인 업적도 없는 놈이 안철수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 선거의 완벽한 패배죠.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선거는 패배했고 지 선거도 패배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말하는 대선과 지선을 자기가 이겼다? 그건 김종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고,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열망으로 이긴 거지, 이준석이 한 건 별로 없어요. 장기수료나 부르지.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을 쥐가 탄생을 시켰고, 윤석열이가 지금 난정을 이꾸는 게 최고의 그 윤석열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30 꼴통 보수를 데려갔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이준석을 따르는 2030 보수들이 걔는 개혁 보수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조롱과 해롱과 희롱과 폄하, 남에 대한 공격과 비아냥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준석 따르는 애들은. 물론 윤석열에 따라가는 유튜브 세력 2030 이상한 애들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준석 같은 똑똑한 애는 우리가 많다. 하버드는 안 나왔지만은, 아니 김영삼이가 하버드 나왔습니까? 김대중이가 하버드 나왔습니까? 윤석열 멍청한 건 놔두고, 박근혜가 하버드 나왔습니까? 그런 폭발력과 대중 지지력을 받는 정치인으로 지가 클려는가 본데, 그거는 무망하다는 거죠.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안철수가 말이야, 나이 60이나 넘어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걸 배웠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유승민을 공격하는, 늙은이 그 섭성을 배웠다. 이런 덩신 같은 놈을 나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걸 자꾸 따라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오늘 떡밥 기자회견을 보면은 참 애가 잔인한데, 얘 철이 없어요. 꼬마예요, 꼬마. 쉽게 말해서 왜 질질 짜느냐. 공인이죠. 쥐가 말하는 공인이야. 쥐가 말하는 2030의 대변인이야. 쥐가 국힘을 개혁하려 그래. 자기의 보수는 중추야. 자기가 보수에 중추하는 놈이 기자회견마다 질질 짜. 너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을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어 이놈아.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죠. 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가는 거다 보면은 얘가 지금 오늘 안철수가 아주 굉장히 직격을 했죠. 박근혜가 엉석바지를 데려와서 키워주고 은총을 베풀어 줬더니 박근혜 비수로 꼽고 탄핵을 시켰다. 그죠? 거기에서 한마디도 못하죠, 이놈들이. 그런 게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기자회견에서 물으니까 나는 병든 사람은 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누가 병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12년 동안 안철수를 혼자 견뎠고, 이준석이라는 이놈은 보수란 큰 덩어리 안에서,
박근혜의 총애를 받았고, 김종인의 그 쓰다듬을 받았고, 유승민은 한 뒷배가 있었고, 이렇게 큰 놈 아니에요. 이놈이 혼자 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 탈당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을 시키는 비수로 꼽은 놈이고, 저는 탄핵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그 다음에, 탄핵을 하고 나서, 얘가 들의 바른당을 찾잖아요. 그죠?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그래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정치를 계획하고 보수를 계획하면 안 되니까 김무성계가 먼저, 그 자한당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도 끝까지 남문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갔잖아, 지들도. 바른미래당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대표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그 당시 대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도 있었고, 민주당도 있었고, 또, 얘가 바른미당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유승민에게 바른당과, 국힘의 국민의당의 세가 16석, 20석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안철수는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가지고, 한번 정치를 계획해보자 그랬고 저놈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깨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바른미래당이 유승민계에서 이준석하고 안철수계하고 그냥 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죠? 공천, 주도권 이러고 하다가 결국은 바른미래당 애들이 국민의당을 쳐버리고 또 나가잖아요. 유승민, 이준석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하나 나가고 안철수에게 독일이 있었고 안철수 남아가지고 그냥 국민의 당 계열이 힘들게 지내면서도 1, 2년 있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바른미래당 깨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학규 때문에 말이죠. 손학규를 들여가지고 이것들이 유승민, 이준석 대들다가 이현주도 막 화내고 대들다가 쥐들 다 뛰어나가고 마지막 단판을 지어가지고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그 손학규하고 단판을 지고 손학규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안철수가 다시 없애버리고 국민의당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아니면 버리는 애들이야. 이준석 이놈은 새누리당 버렸어. 바른미래당 버렸어. 그래서 지금 주도 보수로 들어갔어. 그 과정하고 안철수가 좌파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맥을 잘 못 들려가지고 당시에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진보가 커가는 과정이지 우리나라가 보수가 커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박원순 믿다가 문재인 믿었다가 쫓겨나고 혼자 차리고 국힘에 들어가서 환영을 해줘야 돼요. 지도 똑같은 한 행동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러는 게 뭐냐면은 얘가 마삼중 노원 세병 떨어졌다. 자기는 계속 거기 도전했다. 좋다 이거지. 얘가 그 모델로 삼는 게 누구 같아요, 여러분? 노무현하고 노회찬이죠. 그죠? 노무현은 계속 험지를 추면서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그죠? 노회찬도 계속 험지를 출마해서 어느 정도 명성을 삼성까지 했어. 이놈도 그러려는 욕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노무현과 노회찬의 클직에는 그들은 쉽게 말해서 대세적인 정당, 집권 정당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노무현은 꼬마 민주당을 차리고 민주당으로 나라 들어가서 쉽게 말해 서자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먹어버리잖아요. 정몽주 깨쳐버리고. 그 다음에 노회찬은 항상 제일 험난한 정의당, 옛날에 노동당 이런 데서 큰 애 아니에요. 그 지조를 지켰다고. 근데 이놈은 노무현이나 노회찬 그릇이 안 되면서, 그 따뜻한 보수, 대한민국 중추 세력의 보수 안에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도 연전 연패하네요. 그 큰 뒷배가 있음에도, 그래, 이놈이 하는 게, 노원병은 험지 중에 험지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자기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까지 인생이 거짓이라는 거죠. 신당을 찾으면 TK로 가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옆에 붙여놨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안철수가, 2013년, 2013년은 보궐선거로더라고, 2016년은,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도 1위고, 보궐선거 들어갈 적에는, 이때는 그 민주당 세력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6년은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자, 안철수가 당시에 60%, 52% 이렇게 당선돼요. 그럼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들어갔도, 2013년은, 이준석이, 아니, 2013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안철수가 됐을까요? 이때 누구의 시대였죠? 이때 보수의 시대였죠. 박근혜 초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에. 그럼 야당이었죠. 그럼 이때 노원병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고 안철수 뽑았을까요? 아니면 안철수 개인적인 품격이나 미래를 보고 뽑았을까요? 안철수 신도론까지 뽑았을까요?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신도론까지 뽑았었죠. 이때는 국힘이 보수로서 집권 여당이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죠. 아무리 노원병이 험지지만은. 그 다음 2016년에 가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철수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죠. 돌풍을 일으키죠. 국민의당에 38석. 그렇죠. 그때 안철수가 또 압도적으로 1위를 당선하죠. 그럼 이때도, 자, 봅시다. 2016년도에 노원병 선거가 국민의당, 당시 안철수당이 야당이었습니까? 여당이었습니까? 야당이었죠. 야당임에도, 민주당을 이기고 당선을 하죠. 또 보수 정당을 이기고 당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가 문제가 좀 있죠. 정치적인 판세를 못 읽는다.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하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안철수 신도롬으로 됐어요. 그럼 2016년에 이놈아가 안철수하고 붙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안철수는 국민의당 야당이었고, 또 얘가 나왔을 적에도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야당과 야당에 붙었으면은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민주당한테 진 것도 아닌데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졌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안철수 당시 2016년에 국민의당, 민주당을 깨부시자는 당이 아니었어요? 국민의당이? 그죠? 얘는 보수, 당시에 말이죠. 친박 비박 파동으로 그때 보수가 세가 좀 몰락하는 선거를 패배 들어가는 과정이었으나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붙었어요. 똑같이 험지에서 붙었어요. 형편휘시잖아요, 얘가. 당시에 안철수가 이준석보다 2배를 갖다 얻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평가가 끝난 거예요. 똑같은 험지에 출마했어요. 민주당 텃밭인 진보의 텃밭에 안철수와 이준석 보수가 출마했는데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2016년에. 그럼 안철수에 패배한 거죠. 민주당에 패배한 게 아니라. 그럼 노원병이라는 게 보수의 험지가 아니고 민주당의 성지가 아니고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이준석 애들이 들고 다니는 게 홍정욱이가 당선된 건 보수에서 유일한데 홍정욱이는 3파전일 때 간신히 1등 했다고 그러는데 2016년에 어떻게 안철수는 1등을 했을까요? 다음에 2018년도에 서울본 노원병에서 이준석이가 출마하죠. 또 떨어지죠. 27%뿐이 오더도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변명하기를 2018년도에는 이때 문재인의 세력이 강했다.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코로나도 있었고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질 수뿐이 없었다. 그죠?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선거죠. 이놈은 그러면 지려고 계속 노원병 3번 나간 거예요? 좀 이따 험지 출마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다른 정치인들. 다음에 2020년도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갔죠.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도 역시 자한당 시절에 이상은 지사고 차명진 같은 놈이 나오고 한구영 같은 놈이 나와서 또 졌어. 그때도 지려고 나갔어요? 험지라서 알고 난 지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동안 노원병에서 얻은 최고 야당 득표를 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2016년 선거 이놈하고 안철수하고 붙었어. 똑같은 야당으로 붙었어. 그죠? 야당의 쉽게 말해서 중도 보수의 험지인 붙었어. 안철수가 좌파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 진보적이고 중도 보수적이죠. 얘가 말하는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가 이겼죠. 그럼 험지에 나가가지고 얘 혼자만 졌다. 대단한 거다. 그럼 안철수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2020년도 그때 44%를 놓고 낙선을 하죠. 민주당이 김성환한테 지고 노원병에서 그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한 표를 지도 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요번에는 왔다가 나가서 이길 줄 알고 국힘을 개혁시켜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국힘이 저 모양으로 망가져버렸다.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나 국힘이나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을 혁신시켜라. 나를 당선되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아주 소화적이죠. 그러면은 2020년도에 그랬으면은 쥐가 그러면 잘했어야 되죠. 정치라는 건 화합이에요. 소통이고 남을 틀린 점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이놈은 자기한테만 틀리면 아주 난자를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히득히득거리면서 그죠? 지금도 그런 정치를 하고 있죠. 꼬마예요, 꼬마. 쉽게 말해서 자기를 건드리면은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질질 짜면서 그 길바닥에 얹어가지고 막 사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는 애예요. 성숙되지 않은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팔아먹는 게 국힘은 무기력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고 저거는 말이야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죠. 그럼 대한민국 보수 75년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국힘을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국힘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왔어. 민주당이라는 놈도 항상 그래왔어. 그러면 지가 전지전능한 계획의 신이래가지고 국힘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 공격하고 그러면은 질질 짜면서 자빠지고 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상대편을 난자하고 이러고 다닙니까?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싸움에 들어가야지. 물론 요번에 안철수가 보면은 안철수가 그 이준석이가 건들면은 그냥 참았어야 됐어요. 저런 애를 왜 상대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근데 안철수가 칼을 뺐으니 비난을 맞더라도 요번에 이준석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준석이가 다 도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거짓 뉴스하고 스토킹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는 인정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평론가들이 중도, 진보, 좌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보수 평론가 하나도 쓸만한 애들 없어요. 걔네들이 다 주로 가고 있고, 그들은 보수를 깨고 국힘을 비판하는 게 일이죠. 그죠? 민주당보다 더 비판하죠. 물론 중도, 진보, 그 평론가들도 민주당을 비판을 해요. 걔네들이 전부 다 평론가 카르텔이 돼 있는 거야. 그래, 어제부터 나오는 말이, 안철수가 어른으로서 말이야, 이준석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이 말이지, 보선에서 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둘이 싸우면은 말이지, 꼴불견이다. 안철수가 참아야 한다. 이건 참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계속 안철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요번에 안철수가 재능 운동 들어가고, 안철수가, 독을 품고 덤벼든가 기자회견까지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이놈이 이런 놈이에요. 어제 그거 한번 보세요. KBS 그 오후 4시 하나 사사건 것. 그 앵커가 계속 물어요. 알겠는데, 네가 그런 말하는 뜻은 알겠는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럼 거기서 병든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은 말이야, 나이 60년 가지고 못된 것만 배웠어요. 국힘 들어오더니 나는 12년 동안 난 보수예요. 그럼 네 그거만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너도 중도로 가지 말고 진보로 가지 말고. 또, 그래서 할 이야기, 요점일 갖다 그래. 신당을 할 거냐? 무소속을 할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해. 국힘이 어떻고 말이야. 안철수가 어떻고 말이지.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이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정치인이 움직일 적에는 신중하게 숙고하다가 나 신당 하겠다. 나 국힘 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력 만들겠다. 1년 반 동안 계속 국힘 애들을 국힘 사람들을 난자하고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다 히득히득거리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 평론가 그렇게 떠들고 유튜브 개사로 이러다가 이제 공천 가가지고 괴롭힐 때를 괴롭히고 망가치고 나서 쥐 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당이나 무소속 나가면서. 아주 나쁜 놈이죠. 정치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를 왜 끝까지 거짓말을 괴롭혀? 그리고 평론가들도 막말을 한 안철수. 그게 핵심인데 3번 안철수만 말을 해.
한심한 것들. 이런 정치 인생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얘가 험지 3번 출마했다는 노원병은 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지금 말이야, 장성철이라는 놈이 그러죠. 분당 같은 말이야, 당선될 때 말고, 자기는 노원병 가겠다, 아니면 험지 가겠다, 중진들도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안철수가 정치를 건다. 이놈의 새끼들이 안철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분당도 험지가 됐어요. 윤석열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지금. 한심한 놈의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